안녕하십니까. 실패 없는 재도전 프로세스 강사 신승조입니다. 오늘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다 준수하고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거진 2년을 겪으면서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저 또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뭔가 우리가 사업을 2번 도전하시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어떤 노하우가 없거나 어떤 경험치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오늘 강의를 위해서 2번 도전하시는 사장님들의 어떤 성공 확률을 200% 높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부분들을 잘 녹여가지고 강의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도전하시는 사장님들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고 그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실 그 강의 중에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가 무엇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현실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재창업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테리어를 재활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인테리어를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아니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꿀팁, 간단한 아이템 선정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차트를 보시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이제 23살 때 제가 호텔 요리사를 입문했어요. 입문했고 29살에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죠. 이 그래프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뭔가 인생의 어떤 그 마이너스 곡점, 그 변곡점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셔라. 저도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보시고 조금 더 힘을 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30살, 그러니까 적은 나이죠. 적은 나이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는 제 음식 실력만 믿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오만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거진 한 5년 정도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정도에 제 이제 통장 잔고가 거진 한 마이너스 10억 정도 이렇게 됐었었고, 이제 그때 깨달았던 부분들이 사실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때의 교훈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플러스 10억으로 만드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 이 사진들을 보면 그런 많은 스토리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오늘 이제 강사로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 전문 강사는 아니고 현장에서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일을 하다 왔고,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현실 점검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2000년 초반에 그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요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요리사가 나중에 좀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벌고. 하지만 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자영업자였고 때는 이제 전문직이었죠. 그래서 사업가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봉급생활자 하시는 분들이 뭔가 자영업으로 넘어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가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을 축을 바꿀 수 있는 꿈을 꾸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금 뭔가 재창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꿈꾸었던 곳이 어딘지, 정말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힘의 원동력은 사실은 꿈입니다. 꿈이고 목표고. 저도 20년 동안 부자 아빠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잖아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꿈을 설정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디테일하게 재창업을 하고 재도전하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제 걸로 만드셔가지고 사업에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폐업을 했는지, 내가 왜 망했는지, 아니면 왜 재창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핑계대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굉장히 힘겹게 지내왔기 때문에 핑계댈 게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장사 안 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상권이 부족한지 아이템이 부족한지 아니면 경험 부족인지 경쟁 업체 때문에 내가 돈가스집을 차렸는데 경쟁 업체가 바로 맞은편에 돈가스집을 차렸어요. 그러면 이제 폐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자본이 부족하든지 사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알고 가자는 거죠, 우리가. 미리 분석을 하고 미리 알고 있으면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업하는 그 이 시점에서 나한테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냉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 초반에 성공 확률이 200%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누구보다도 간절하기 때문에. 왜냐면 쓰리튼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다른 분들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가장 큰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표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현실 점검하는 초간편 시트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쟁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자본력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적어 보시면 됩니다. 나의 자본력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요리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매장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이걸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인테리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집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랑 함께 일할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마케팅 계획이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 이제 보면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이제 창업을 혼자 다 준비하시잖아요. 셀프로 준비를 하든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준비를 하시든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마케팅에 대한 계획을 별로 안 세우세요. 창업을 준비하고 오픈하는 것만큼 마케팅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본도 사실은 수립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시트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현재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좀 활용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창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돈 때문인 거죠. 우리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 돈을 또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돈이 사실은 넉넉하지 않으실 거예요. 뭐 제 판단이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창업을 해가지고 전 재산 또는 뭐 재산의 일부를 투자를 하셨다가 안 되는 거에서 또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하시는 거지만 돈 때문에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부족하다고 도전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돈이 정말 없어도 하실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어떤 창업의 방법, 노하우도 이제 뒤에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경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자영업의 실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지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상권이 어떤 상권인지, 거기에 어떤 식당들이 있는지, 어떤 점포들이 있는지,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도 성공 확률이 대한민국 자영업 5년 이내 성공 확률이 5%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1%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열한 곳이고 지금 시장은 정말 많이 변화를 했어요. 저 또한 그 변화에 대응을 하려고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수 2,700만이에요. 그 중에 자영업자 수가 520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 수 중에 25%가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6%, 일본은 10%인데 자영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대한민국이. 그거는 이제 겉으로만 보면 뭐 그만큼 뭐 이 사업이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쉽게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뭐 다른 뭐 사업을 하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퇴로가 없어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상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는 여기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퇴라고 없어서 은퇴 후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 철수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너무 잘하니까 그거로 그냥 우리 할 게 없으니까 은퇴 후에 된장찌개집이나 차려볼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TV에서 뭐 그런 채널도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셰프가 가서 거기서 뭔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꾸중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스스로 좀 경쟁력을 좀 찾으시고 대한민국 자영업의 실태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거기에다가 나의 경쟁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자영업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재창업의 필수 조건 또 돈이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본력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적어도 돼요. 100만 원 있어도 되고요. 1000만 원 있어도 됩니다. 그거보다 많으면 좋겠죠. 근데 거기에 맞게끔 이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돈이 적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거는 열정입니다. 열정과 신념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열정과 신념이 없으면 결과는 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열정과 확신, 그러니까 열정은 확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근데 그 확신을 가지려면 전제돼야 될 게 뭐죠?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확실하다는 게 좀 느껴지셔야 돼요. 근데 좀 막연하잖아요. 이게 내가 팔려고 하는 이 부대찌개가 이를테면 부대찌개가 이게 팔릴 것인지에 대한 이 맛에 대한 확신, 이 상권에 대한 확신,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검증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은 필히 좀 걸치고 하셔야 된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열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좀 신념이 있으셔야 되고 초반부터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라는 확신, 그런 다음에 그 열정은 외부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외부로 드러나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이 사장님이 사업을 한다. 그런 게 사실은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신념을 가지고 좀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게 아마 좋지 않나. 중간에 막 자꾸 막 뭐 바꾸고 뭐 이게 뭐 손님이 뭐라고 하니까 또 바꾸고 이런 게 말고 그냥 좀 묵묵하게 이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경쟁력 체크리스트 다시 또 나옵니다. 이게 자본력, 정보력, 요리 실력, 그 다음에 그 말씀드렸었고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위기는 어디서 찾아오죠? 매출이 하락하든지 아니면 뭐 직원이 말썽을 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막 비가 많이 와요. 비 오면 우리 집 장사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매출은 매일매일 확인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뭐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내가 매출을 쳤는데 뭐 어느 순간 그냥 좀 한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매출이 좀 떨어졌어. 또 올라가겠지 하고서 그냥 변화에 대응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지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원인을 분석을 하시고 이게 매출이 왜 하락했는지 손님들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좋은 호평들이 있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시고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주기별로, 월별로. 우리 집은 비가 오면 장사가 안 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 날 뭔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화력, 서비스 마인드는 고사하고, 무조건 이제 그런 마인드는 다 갖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지속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념이 지속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차트를 가지고 결국 이거는 솔직히 좀 주관적일 수 있어요. 혼자 판단을 하면 이 자료는 좀 주관적일 수 있어요. 뭐 자본이야 뭐 내 통장 까보면 딱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정보력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저는 이제 컨설턴트잖아요. 저 같은 분이 주변에 이렇게 좀 교류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뭔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창업의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력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변 분들한테 좀 검증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착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요리 실력도 굉장히 좀 이것도 주관적이잖아요. 내 입맛에 맞다고 손님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리 실력이라는 게 그거죠. 제가 이제 고향이 무주인데 무주는 이제 다슬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다슬기 해장국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근데 다슬기를 굉장히 잘 끓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장사가 안 돼. 자, 왜냐? 대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려면 아무리 내가 잘하는 음식이 있어도 이게 대중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상권에 이 아이템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보력도 요리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초반에 좀 체크를 해보셨다가 내가 좀 중하다 그러면 좀 누구한테 좀 조언을 얻든지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좀 컨설팅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중상 정도 된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전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이제 이 시장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뭐라고 섣부르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유연함이 좀 있어야 돼요. 사고의 유연함, 그 변화에 대한 어떤 유연함이 좀 있으셔야지만이 이 시기를 좀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픈 하시거나 아니면 처음 오픈을 하시는 분들 꼭 체크리스트를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쭉 이제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점포 임대차 계획을 하죠. 그 전에 이제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갑니다. 다시. 그러면 철거, 목공, 방수, 타일, 도색, 전기, 소방, 간판, 도시가스, 냉난방기 이거 다 해요. 그 다음에 사람도 구해야 되고 서비스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뭣도 막 다 합니다. 근데 점주님들이 그 사장님들이 가장 좀 잘 못하시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을 내가 돈 아끼겠다고 막 같이 해요. 근데 오픈 전까지 힘을 다 빼놓습니다. 이거 정말 막 피말리고 막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한 다음에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게 오픈 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데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디데이 때 내 컨디션이 최상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고 손님을 맞을 준비가 그때부터는 진짜 전쟁이니까. 근데 그 전에 힘을 다 빼놓으시고 오픈하면 그때 이제 왔으니까 돈 버는구나. 한두 달 그냥 방관하시는 거예요. 인테리어 공사하고 뭐 영업 허가 내고 이런 거에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손님을 맞은 다음에 이 직원들의 컨디션을 얼마큼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재방문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전에는 좀 체력 안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좀 스텝을 밟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재오픈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 이 자료들은 이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한 다음에도 체크를 또 해보셔야 돼요. 음식 이제 그때는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거잖아요. 음식이 손님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물론 10명에 물어보면 10명이 다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필터링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그렇게 좀 응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서비스의 만족도 위생 관리를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직원 관리는 그러니까 직원의 마음의 변화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어떤 직원들이 말썽을 피는지 어떤 직원들이 잘하는지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조금 더 대가를 주고 말썽 있는 직원들한테는 조금 더 대안을 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가격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가격 대비 뭔가 손님이 불만족이 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좀 더 서비스를 주든지 좀 더 풍성하게 주든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내의 분위기, 뭐 조명 이런 것들, 주방 동선, 홀 동선, 그리고 주변 상권을 잘 보셔야 돼요. 어느 날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돼요. 근데 다른 데도 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항상 좀 열려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 가게만 딱 하지 마시고 변화를 좀 감지하시고 옆에 있는 그 가게 사장님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기본적으로 좀 즐겁게 하셔야 돼요, 일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많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아는 게 없고 일단은 그냥 뭐 가게는 오픈해놨으니까 몸만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장사를 하시니까 이게 다 체크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저는 20년 넘게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리스트 만들고 막 했었어요. 했는데 이건 사실은 몸에 그냥 체감이 돼 있어야 돼요, 몸에. 그냥 뼛속 깊이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몸에 그냥 체감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거 사실 이런 자료가 없어도 그냥 대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물론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내가 한 번씩 다시 복귀하고 보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이런 변화에 어떤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이제 장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좀 경쟁력이 조금은 더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철저하게 제가 이제 변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될 그 자세를 좀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변해야 매출도 변한다. 요런 느낌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식당 창업하시는 분들, 뭐 식당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식당 창업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을 혹시 싫어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걸 한번 중간에 한번 넣어봤어요.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난 평소에 치킨을 되게 안 먹어. 근데 매일 치킨을 튀겨야 돼. 얼마나 곤욕스러울까요, 그게? 가급적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어차피 내가 뛰어 들어가서 일을 할 거면 즐겁게 하시는 게 좋잖아요. 뭐 이 상황을 즐겁게 생각하고 매일 장 보는 것도 즐겁게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냥 내 삶의 일부다. 즐거움의 일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드리고 먹을 것을 판다는 거는 굉장히 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업 자체를 굉장히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냥 아예 뇌를 세팅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아이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모든 것들을 체크를 다 했고,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뭘 팔 건지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기업 그룹 회장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반대로 세상은 넓고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음식 천국입니다, 지금. 근데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냐. 한식이냐, 일식이냐, 양식이냐.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난 이걸 꼭 할 거야 라고 신념을 가지신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자, 의외로 간단해요.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만 잘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잘하는 것, 남이 잘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이를테면 내가 된장찌개를 잘 끓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은 이 된장찌개가 정말 시장성이 있는 건지 현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거 팔릴 것 같아? 팔릴 것 같아? 내가 먹어보고, 다른 집 가서 먹어보고. 자, 반대로 남이 잘하는 것. 누가 쌀국수를 굉장히 맛있게 합니다. 근데 그 쌀국수를 내가 하고 싶어, 똑같이. 그러면 벤치마킹 하셔야 되죠. 그거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얼핏 보면 되게 치열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를테면 저는 돈가스를 팔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근데 누군가가 내 거를 따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현실인 거고. 이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잘하는 것, 남이 잘하는 것 중에 내가 잘하는 것을 하겠다 그러면 현실 점검을 좀 해보시고. 자, 두 번째, 내가 장사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장사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하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 저는 햄버거를 팔고 싶습니다. 근데 이 햄버거가 얼마나 잘 팔릴지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치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치킨의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치킨 시장의 규모는 7조 5천억 시장이고 대한민국의 치킨 브랜드로 가맹이 된 점포 수는 15,000개가 됩니다. 이 정도 데이터는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장사하고자 하는 지역, 이를테면 대전이라고 하면 대전, 서구, 월평동에 치킨집이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이분들이 치킨을 매일매일 구매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빈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잘 되는 치킨집도 한번 가보시고 매출이 얼마든지 확인해 보시고, 이건 기본적으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장사하고 싶은 것은 시장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장사하고 싶은 곳, 그러니까 딱 나는 여기서 해야 돼. 집도 가깝고 대전, 서구, 월평동이 집인데 월평동에서 난 장사를 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잘 될 만한 상권이면 거기에 필요한 아이템을 정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거는 시장 분석을 하시고, 내가 그 지역을 선정을 했으면 그 지역에서 잘 될 만한 아이템을 그래도 몇 가지는 추려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음식에 소질이 없다. 아니면 음식은 뭐 판매하는 건 되게 자신이 있는데
뭐 아이템은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을 만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이 지역 보니까 초밥집이 별로 없어. 근데 초밥을 많이 먹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아이템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코로나 이후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달 시장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배달, 그다음에 소자본 창업, 무인 창업, 1인 창업 이런 것들이 좀 대세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다음에 또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풀리면 이제 보복 소비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장은 그렇게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시급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해보셔야 되고, 직원을 많이 쓰는 아이템은 이제 아마 갈수록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죠. 이제 그렇게 모든 걸 준비를 하고 다 해가지고 오픈도 하시고 장사 잘 하시면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열정과 확신과 열정과 신념만 있으면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인생에 가장 뭐 바닥까지 갔을 때는 거진 마이너스 10억,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10원 한 푼 없었어요. 그래서 좀 영업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빚도 어느 정도 갚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만든 돈가스는 대한민국 최고다. 그 확신이 있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밀어붙입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제 수중에 한 4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 매장을 오픈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보증금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노점에 가가지고 5일 동안 장사를 해요. 새우튀김을 팔아가지고 5일 동안 800만 원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보증금을 넣고, 그 다음에 지인 찬스 조금 얻어가지고 뭐 집기 사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자본금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4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그거는 사실은 남들보다 좀 열정이 남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도차도 사실은 좀 대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만큼 간절하게 시작한 만큼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롱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힘듦이,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라면 아마 지금 상황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 화면에 보이시는 저 남자분 있잖아요. 저분이 처음에 저한테 이제 간판을 달아주시는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거의 무료로 해주셨어요. 근데 저분하고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인테리어가 돼 있었어요. 순댓국밥집이었는데 인테리어가 그냥 바닥하고 주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칼라만 입힌 겁니다. 그러면 비용을 가장 줄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그래, 그러면 운이 좋아서 저렇게 했었겠죠 했는데, 저기가 세종시의 상가 건물인데 4층이에요. 4층인데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거의. 근데 저기서 그냥 장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음식 맛은 배신하지 않는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출을 쭉 보니까 첫 달에 매출이 900만 원이었는데 한 3년 정도 지니까 매출이 한 7천만 원까지 올랐었어요. 매달 25%씩 오릅니다.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매달 25%씩 매출이 올라가지고 7천만 원까지. 저 매장이 22평짜리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단골 확보를 많이 하고 팬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19년 9월에 점포를 이제 이전을 하죠. 저 점포도 마찬가지로 마치 식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도 그냥 장사를 하다가 그냥 나가신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그냥 간판만 바꿔서 들어갔죠. 안에 집기 같은 거 세팅 다시 하고. 저기서도 장사 잘해요. 인테리어가 화려하진 않아도 그냥 손님이 그냥 찾아옵니다. 맛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을 많이 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좀 집중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도 사실은 확장해서 이전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타일 붙이고 뭐하고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서 세종에서 저기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영업을 하고 있고. 자, 이제 두 가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저기서 중요한 걸 한번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그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그 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사례로 보면, 그러니까 폐업률이 80%예요. 폐업률이 80%. 그러니까 폐업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그 직전이잖아요, 지금. 아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폐업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기존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놓고 나가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나가든지 그런 거예요. 내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5천만 원, 6천만 원 들어갔는데 이걸 놓고 나올 때는 그냥 맨손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되게 좀 잔인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찌됐든 뭐 장사를 잘 하고 나가셔가지고 뭐 그냥 인테리어가 있으면 그거를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좀 안목이 좀 있어야 된다. 그거는 이게 좀 현장을 많이 다녀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식당이 100개가 있어요. 내 주변에 식당이 100개가 있고 그 중에서 한 달에 두세 개, 많게는 5개, 10개 정도는 그냥 점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매물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찾으시면 돼요. 그거를 그냥 찾으셔가지고 내 아이템하고 맞는 그 인테리어를 활용할 수 있으면 내가 인테리어를 안 했으니까 5천만 원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카페나 베이커리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죠. 좀 화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좀 돈이 없고 간절한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요런 걸 발품을 팔으셔가지고 그런 점포들, 무권리 점포 이런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좀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신과 열정과 신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면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2020년 8월 달에 이제 신규 점포 이제 만두집 하던 거를 그냥 이렇게 좀 전환해 가지고 창업을 했던 거고, 이것도 비용이 좀 적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좀 찾으셔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잘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는 이제 뭐 대전 탐방동의 사례인데, 이분은 제가 직접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 실장님으로, 이제 주방장님으로 계셨는데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냐 그랬더니 뭐 일단은 뭐 굉장히 좀 미비해요. 언제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한 5년 걸리지 않을까요? 얼마나 모으려고 그랬더니 뭐 그래도 한 1억은 있어야지 뭐 하지 않겠냐.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3개월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분 바로 그냥 뭐 진행을 했었어요. 돈이 없는데도.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그러니까 통계와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이런 점포들이 매일 나오니, 도시락집이었거든요. 이런 점포들이 매일 나오니 이걸 가지고 간판만 좀 하고 발품 팔아가지고 좀 깔끔하게 하면, 음식이 인테리어지 사실은. 음식의 포인트가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크게 생각하지 말고 부담을 좀 낮춰라. 어찌됐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잘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좀 두려워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매출이 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내가 변하면 매출이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좀 정리를 하자면 2번 창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재창업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두려울 수 있어요.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두려움. 나의 현실을 좀 점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까 차트 같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나의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는 곳이 어떤 상권인지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보시고, 그 분석이 안 되시면 좀 물어보셔요. 물어보셔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확신이 든다면 하시면 됩니다. 돈은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그 프레임에 내 자신을, 내 열정을 가두는 어떤 그런 거지, 돈이 많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보셔가지고 재창업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이 겨울일 수 있고 봄일 수도 있고 여름일 수도 있고 가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겨울이면 언젠간 봄이 오는 거고, 내 인생이 가을이면 많은 걸 수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또 겨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사계절이 변화하듯이 내 인생도 변화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곧 좀 화창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Q&A 몇 개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정된 자본으로 재창업 후 또 실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충분히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워낙에 소자본으로 하시게 되면 또 재창업 할 수는 있겠지만 자본을 많이 들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자꾸 쓸데없는 것에 좀 돈을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뭐 인테리어를 막 하고 싶은데 인테리어에 너무 힘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돈이 한정적이라면. 그래서 내 자본이 1억이에요. 그러면 1억에서 한 70% 정도만 좀 활용해 보시도록. 어차피 돈이 없어도 하는 거니까 한정된 자본인데 한 70% 정도만 좀 활용하셔가지고 하시고 혹시나 좀 잘 안 됐을 경우에 이거를 좀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든지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질 수가 있는데 몰빵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고객 관리와 직원 관리 노하우 따로 있나요? 이런 거. 고객 관리를 하는 거는 그전에는 뭐 내가 일일이 고객들을 다 관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객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도도 포인트 같은 거 좀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런 거 좀 활용해 보시면 고객한테 DB를 보내기도 되게 좋고 남들은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쟁력을 갖추는 어떤 노하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원 관리 노하우는 뭐 따로 없어요. 어제도 저희 집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회의도 하고 했지만 뭐 잘 먹이면 됩니다. 잘 먹이면 되고 잘 얘기 들어주고 그다음에 급여 잘 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잘하시는 직원들은 더 그만큼 대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좀 아끼지 말라 직원들한테. 자, 어차피 재도전한 장사 또 사업으로 확장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요거는 또 이것만 가지고 또 한 몇 시간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뭐 돈가스 장사를 시작을 할 거야. 왜냐면 돈가스 요즘 좀 되게 호불호가 없잖아요, 별로. 그 다음에 가장 좀 무난한 아이템이고 오랫동안 롱런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뭐 사업으로 확장하는 노하우가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그러시면 처음에 세팅부터 조금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점포가 잘 돼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가 대박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너무 좋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발판을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로고 만드시고 그다음에 뭐 상표 등록하시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성공의 노하우를 그냥 전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걸 복제해주고 그걸 알려드리는 게 사실은 프랜차이즈잖아요. 프랜차이즈고 그게 사업인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난 사업하기 싫어. 나는 직영점을 여러 개 해볼 거야. 그러면 나 혼자 몸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 혼자 그러니까 직원을 관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점주 체제로 아니면 점장 체제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방법들도 있고 결국엔 그거를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은 이제 사업으로 끝내는 거고 그래서 내가 뭔가 사업가로서 뭐 돈의 부자, 시간의 부자, 친구의 부자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면 결국엔 내가 팔고자 하는 아이템에 얼마만큼 열정과 확신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를 모두 마칠 거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좀 힘들었을 때 그때 그 간절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있었으면 좀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뭔가 이 열정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면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뭔가 계속해서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열정과 확신을 좀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 힘드세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다 힘드시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처럼 이렇게 그냥 다 피해를 보셨다고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분명 좋은 시절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 때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경쟁력을 좀 키우시고 그런 다음에 힘차게 좀 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